안녕하세요. 컬처인사이드 MC 박민설입니다.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다가 다시 초여름처럼 더워지는 예측하기 힘든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이제 곧 평년 기온을 되찾을 거라고 하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 소식 바로 전해드립니다. 관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머시브 공연의 인기, 조선 화단의 거장, 겸재정선의 작품 세계, 미담만큼 차곡차곡 쌓아 올린 연기 내공 배우 강한을 만나봅니다. 속보이는 랭킹에서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존 인물 이야기 탑5 알아볼게요. 최근 들어 관객이 감상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이머시브 공연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허물어진 곳에서 함께 움직이고 환호하다 보면 관객도 공연의 일부가 되는데요. 우리를 환상의 세계로 이끄는 가슴 뛰는 현장 바로 가보실까요? 공중에 매달린 거대한 지구본 위를 관객들 머리 위로 수직으로 걷거나 세상이 쪼개진 듯 수족관 유리바닥을 마주보며 무용수들이 격한 감정을 실어 절절하게 연기합니다. 참여형 공연의 대표격인 푸에르자 부르타가 2013년 내한 공연 이후 6번째로 한국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공연장 사면을 알뜰하게 쓰는 이 공연은 이른바 코로나 분류를 겪은 관객들이 다시 인간성을 찾는 모습을 무대로 투영하고 싶었습니다. When you get into our stage, let's say, you will be into a magical box, and there you can find beautiness, happiness, joy. 배우 10여 명의 대담한 공중 연기와 물과 바람을 활용한 특수 효과에 참여형 공연이 멋쩍은 관객들도 무대 중앙으로 한 발짝씩 다가섭니다. 70분 동안 구경뿐이 아니라 공연 일부가 됩니다. 제가 연기자를 경험해볼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뭔가 그거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 지구본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옆으로 하고 이렇게 띄었어요. 에너지 넘치고 엄청 사람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참여형 공연도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신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공연은 동떨어져서 정말 내가 본다는 느낌으로 있었으면은 여기는 진짜 내가 여기 공연에 같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공연 시작 30분 전 관객들이 객석을 건너뛰고 계단으로 올라가 무대의 바닥을 밟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텀블러에 담긴 화이트 와인을 부딪히며 추억을 한컷 남기고 아일랜드 술집을 그대로 옮겨놓은 공간을 관찰하며 배우들이 연습했던 흔적들을 따라가 봅니다. 뮤지컬 배우들이랑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이렇게 공연 전에 같이 공존하는 느낌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보러 오게 됐는데 일단 지금 되게 기대되고요. 뮤지컬이라는 게 관객과 그냥 이게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게 꼭 되게 정적이었거든요. 그냥 무대에서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근데 원스는 그거랑 다르게 꼭 그 관객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함께 즐기고 한다는 게 정말로 색달랐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무대에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10년 만에 돌아온 원스 제작진과 배우들은 예전과 달라진 풍경에 관객들도 그만큼 성장한 것이라며 단체 버스킹으로 보답합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형식들이 굉장히 불편했고 좀 낯설었고 어색해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객석이 좀 쟤네 뭐야 이런 느낌의 공연을 보는 분위기였다라면 지금은 사실 배우들보다 훨씬 더 많이 즐기시는 관객들이 많아요. 프리쇼부터 시작해서 쭉 뭔가 이 공연이 관객분들과 정말 함께 숨쉬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동안 공연했던 거랑 조금은 다르게 액자 안에서 내가 공연을 한다는 느낌이 아니고 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숨쉬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공연이었어가지고 관객들의 관람 문화가 바뀌고 무대와 객석의 경계도 점점 희미해지면서 숨죽여 공연을 보던 이른바 시체 관극에 저항하는 공연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교과서에 실린 국보이자 이건희 컬렉션 1호 미술품인 인왕재색도, 또 12,000 봉우리의 웅장함을 담아낸 금강전도로도 유명한 겸재정선은 우리 산천의 아름다움을 새로운 화풍으로 그려낸 진경산수의 창시자죠.
18세기 조선 화단을 이끈 그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그 시절 조선의 옛 풍경 속으로 우리를 데려다주는 정선의 그림들 함께 보실까요? 비온 뒤 개이기 시작하는 여름 인왕산의 생명력을 먹의 농담만으로 펼쳐낸 인왕재색도 겸재 나이 76에 그린 진경산수화의 걸작입니다. 물에 젖은 바위를 검은색으로 표현해 기세를 극대화했습니다. 겨울 금강산을 담은 금강전도. 정선이 유독 많이 그린 금강산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림 지도처럼 각각의 봉우리들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하늘에서 내려다본 시점으로 그렸습니다. 실제 금강산을 가는 것보다 이 그림을 머리맡에 두고 감상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내용의 시가 있어서 당시에 그 금강산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금강산을 보고자 하는 열망과 함께 겸재 정선의 그 진경산수화의 그 대표적인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것을 답습하던 조선의 그림은 겸재 정선을 만나 완전히 바뀝니다. 직접 여행하며 눈에 담은 우리 산천의 모습에 겸재만의 개성을 녹여내 진경산수화라는 새로운 화풍을 정립합니다. 우리 땅을 그린 그림,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을 그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내가 조선에 살고 있음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것들이 이제 표출이 됐다. 겸손한 선비라는 뜻의 겸재. 비록 쇠락한 가문이었지만 정선은 명문가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그림 곳곳에서 드러내기도 합니다. 퇴계 이황과 우암 송시열의 글에 정선이 산수화를 입힌 서화첩이 대표적인데 이 서화첩에 실린 개상정거도가 바로 천원권 지폐 뒷면을 장식하고 있는 이황의 도산서당 그림입니다. 18세기 조선 화단을 이끈 겸재 정선의 대표작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고미술 양대 산맥인 호암과 간송이 의기투합해 18개 기관과 개인 소장품이 총 출동한 겁니다. 정선이 평생 가장 많이 그렸던 금강산부터 관동 지역 명승지, 나고 자란 한양과 주변 명소까지 겸재의 진경산수 대표작들을 여행하듯 따라가다 보면 서울의 부촌 압구정 주변의 당시 모습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화면의 가운데 압구정을 배치를 하고요. 지금의 동호대교를 넘어서 보이는 남산 쪽에 이르는 광경을 굉장히 좀 사선의 각도를 활용해서 잘 조망을 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경 쪽에 남산이 잘 보이도록 청록색의 짙은 채색을 가해서 다른 장르 그림에도 능했던 겸재는 중국 고사 인물화를 수용하면서도 우리 것을 녹여내는 재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당나라 시인 백거이의 여산초당 그림을 보면 초당에 앉은 백거이는 조선 사대부로 시중드는 동자는 중국풍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와 그림으로 중마고우와 우정을 나누는 인간적인 모습부터 직업 화가로서의 면모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겸재의 모든 것을 담아낸 이번 전시는 내년 하반기 대구 간송미술관에서 또 한 번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문화 인터뷰 시간입니다. 캐릭터의 틀을 깨는 연기, 파도 미담만 나오는 미담 제조기. 강하늘은 무대에서 먼저 다져진 연기 실력으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작품에 활력을 주는 배우인데요. 최근 흥행몰이 중인 영화 야당을 통해 이전에 본 적 없던 마약 브로커로 변신하기도 했죠. 누구보다 연기를 즐기는 배우 강하늘의 이야기 지금 들어봅니다. 강수야, 너 야당 한번 해봐라. 대한민국 마약파는 세 분류로 나뉜다. 약을 파는 놈과 그걸 잡는 놈, 그리고 그 놈들을 엮어주는 나 같은 놈. 새 영화 야당에서 강하늘은 마약 브로커 이강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마약 영화 독전에서 차승원처럼 비열하지도 않고 김주혁처럼 거칠지도 않고 유준열처럼 치밀한 악당도 아닙니다. 너무 악하지도 그렇다고 착하지도 않은 새로운 유형의 캐릭터를 연기합니다. 너무 악해 보이면 안 되고 그렇다고 얘가 하는 일이 정당하게 보이면 안 되니까 너무 선할 수도 없고 뭐 어떤 씬을 찍을 때마다 감독님 이거는 조금 너무 좀 착한 척 하나요? 너무 착하게 보이나요? 그래서 좀 바꿔보고 표정이든 아니면 톤이든 이런 것도 좀 바꿔보고 근데 또
감독님, 근데 이건 좀 너무 악해 보이나? 이러면 또 이제 관객분들이 따라오실 때 조금 몰입이 깨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수위 조절을 하고 뭐라 그럴까 미워할 수 없는 그 선타기를 계속 하고 싶었거든요. 30대 중반의 젊은 배우가 어떻게 이런 연기 내공이 가능할까? 먼저 짧지 않은 경력에 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미 뮤지컬과 드라마로 데뷔했고 미생, 상속자들, 달의 연인 등을 통해 20대 중반 이미 탄탄한 연기력을 갖췄습니다. 장백기입니다. 저한테 민다. 긴장 많이 하셨나 봐요. 양복 윗옷은 벗으셔도 되는데. 제가 그랬나 보네요. 약간은 깔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꼽주려고 약간 좀 돌려 깔려고 약간 한 내용이었죠. 좀 긴장 많이 하셨나 봐요. 좀 위에 옷 좀 벗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장백기란 캐릭터가 너무 꼴보기 싫어 막 이러면서 너무 악역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그 악한 역할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저는 되게 현실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되게 장백기가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Bring back, bring back. 강하늘의 연기력 뒤에는 좋은 작품이라면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는 작품에 대한 진정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무조건 하나입니다. 그냥 시나리오. 그냥 이 시나리오가 좋으면 이 작품이 처음 하시는 감독님이든 뭐든 저는 아무 신경 안 씁니다. 이 시나리오가 좋으면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읽었을 때 제가 앉은 자리에서 이 대본을 다 읽으면 한 번도 어디 가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고 이 대본을 끝까지 다 읽으면 거의 보통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까지 했던 모든 작품이 거의 그래 왔거든요. 이미 스타가 됐지만 꾸준히 연극 무대에 서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사랑도 현실은 아냐 현실조차 망각한 환상. 너무너무 좋은 작품이고 너무너무 연기를 잘하시는데 관객 수가 안 들어가지고 미리 문을 닫는 작품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유명해져서 내가 좋은 작품을 선택하고 내가 좋은 작품을 알려서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 공연 쪽을. 그래서 미생 때 딱 하고 미생이 잘 돼서 지금 공연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헤럴된 모드를 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동백꽃 필 무렵 때도 동백꽃이 잘 돼서 지금 공연을 해야 되겠다 해서 환상동화라는 연극을 했었고. 그러나 강하늘에겐 진정성만큼이나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재미입니다. 강동서 씨? 지치지 않으려면 주어지는 작품마다 재미있게 즐기면서 연기한다는 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저는 되게 막 그 캐릭터에 엄청 몰입해서 이렇게 하는 스타일, 연기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좀 재밌게 찍거든요. 스릴러를 찍어도 되게 웃는 현장이었고, 코미디를 찍을 때도 웃는 현장이었고, 뭐 재심 같은 휴먼 드라마를 찍을 때도 되게 재밌게 웃는 현장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또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재능이 있더라도 재미있어서 오래 하는 사람을 당해낼 재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능과 진정성이 있으면서도 연기까지 재미있게 하는 배우 강하늘.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연기 인생이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이번엔 랭킹을 통해 문학의 핫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컬처 인사이드가 선정한 속보이는 랭킹.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실존 인물 영화 탑5인데요. 조훈현 국수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승부의 인기로 실존 인물 영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죠. 실화라 더 공감 가는 이야기들 바로 알아봅니다. 먼저 5위는 끝까지 가는 시민의 집념을 보여준 영화 시민 덕희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직접 범인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영화 시민 덕희. 실제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피싱범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인 총책 잡기에 나섭니다. 김성자 씨 저 좀 도와주세요. 내가 김성자 씨 도와주려고 그런다고. 총책 정보를 주겠다. 하지만 소극적인 경찰의 태도. 결국 피해자의 결정적 제보로 총책이 잡혔는데요.
정말 그래서 잡았다고 그래서 좀 짜릿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어떤 용감한 누군가는 해줬다는 거. 하지만 모든 것이 경찰의 공으로 돌아갔습니다. 8년이 지나서야 인정받았죠. 집념의 추적으로 미래의 피해자들을 구한 시민 김성자. 이런 분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더 살만한 것 같네요. 이어지는 4위는 평양기생 왕수복을 모티브로 한 영화 헤어화입니다. 경성 제1의 기생학교에서 최고의 예인을 꿈꾸는 두 여인의 이야기 헤어화. 기생이란 말을 알아듣고 헤어화라 했다. 영화는 조선 유행가의 여왕 왕수복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왕수복은 평양 기생 출신 최초의 대중가수로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스타였는데요. 월북자로 국내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던 그녀가 헤어화를 통해 주목받았습니다. 영화에는 당대 최고의 가수 이난영도 등장하는데요. 비운의 시대에도 피어나던 예술혼과 시대상을 담아낸 영화 헤어화. 당시의 예인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네요. 실존인물 영화 3위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설적인 산악인 엄홍길의 히말라야입니다. 하산 도중에 조난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산에 올라갔고 산이 됐어. 엄홍길 대장과 휴먼 원정대의 뜨거운 여정. 그럼 내려와야지. 거기서 삽니까? 히말라야는 설산에 묻힌 동료를 고국에 데려오기 위한 도전을 담아냈는데요. 영화 속 주인공인 엄홍길 대장은 특히 황정민의 연기를 인상 깊게 봤다고 하죠. 연구를 많이 했구나, 저 친구가. 저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썼구나 라는 게 모든 이렇게 장면에 다 그렇게 것이 묻어 나오더라고요. 배우 황정민은 엄홍길 대장의 삶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떠올리며 연기에 임했는데요. 실제로 그 등반 갔던 분들이 홍길이 형이랑 똑같은데?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었어요. 세계 최초 히말라야 16좌 등반에 성공한 후 지금은 인생 17좌를 위해 도전하는 영원한 산악인 엄홍길을 응원합니다. 2위는 검은 돌과 흰 돌, 그 안에 치열한 인생을 보여준 조훈현 국수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바둑계의 전설 조훈현과 제자 이창호의 세기의 대결을 다룬 영화 승부. 제자 이창호에게 패배한 조훈현. 이창호가 이겼다고! 타고난 승부사 조훈현은 다시 한번 정상에 도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한 일들이 실제로 있었을까. 조훈현 국수가 돼서 연기를 할 거라는 생각에 굉장히 설레었던 기억이 나요. 조훈현 국수는 승부를 보기 전까진 바둑을 어떻게 영화에 담아낼 수 있을까 우려도 했다는데요. 이게 바둑이 또 물론 뭐 배우시니까 그러겠지만은 참 그려내기가 힘들어요. 이게 그 분위기라든가 거기에 알맞게 연기하신다는 거는 하여튼 명연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5살 바둑 천재, 9살 세계 최연소 프로 입단, 한국 최초 세계 바둑대회 우승 등 수많은 기록을 썼던 조훈현 국수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인생. 어느새 200만 관객의 사랑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순항할 것 같네요. 실존인물 영화 대망의 1위. 잊지 말아야 할 역사, 하얼빈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까지 목숨을 건 여정을 다룬 영화 하얼빈.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거야. 해외 로케이션과 시대 고증, 섬세한 인물의 심리를 그려내며 화제를 모았는데요. 제작진의 각오도 남달랐습니다. 안중근 의사와 우리 독립군들의 이야기는 편하게 찍는 거는 뭔가 좀 아니다. 안중근 역의 현빈은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책임감을 갖고 열정을 쏟아냈는데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연기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배우가 몇이나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큰 축복이고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490만 관객을 동원한 하얼빈. 이젠 OTT에서도 만날 수 있죠. 전 세계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 만큼 우리 역사를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야영하기 좋은 계절, 밤이라고 집에만 있기엔 왠지 아쉬운데요. 달 모양의 초롱을 들고 궁궐 곳곳을 탐방할 수 있는 야행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달빛 아래에서 특별한 추억 만들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컬처 인사이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만히